자, 이 삼성전자가 우리가 우려했던 일이 좀 일어났습니다. 이 상단 매물을 강하게 돌파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추세가 좀 전환이 되는 매물에 맞고 밀려나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자, 2%대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 또다시 불안하시고 매도를 고민하십니다. 하지만 지금 이 아래 5일선과 15일선이 버티고 있다라는 이유 하나로 분명히 또 우리 주주님들 또 가만히 계시려는 주주님들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명확하게 대비를 좀 해야 된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막연하게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추가 매수를 통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구간이 오는 건데 이 구간들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자, 일단 첫 번째 영상 바로 한번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 주주님들께 제가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이 댓글도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니까 이 댓글로 우리 주주님들 뭐 삼성전자 신고가 이렇게 좀 남겨주시면 제가 25년도 한 해 정말 잘 풀렸는데 이 좋은 기운들 나눠드릴게요. 자, 삼성전자 신고가 외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삼성전자가 지금 구간 여러분들 또 똑같이 이전과 같이 이 주가가 치고 올라갔다가 빠지는 이러한 상황들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거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고점을 이 매물대 상단을 찍고 밀려난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전과 다른 점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눈치를 채셔야 돼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전에 삼성전자가 이 박스권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왔을 당시에 2거래일 만에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왔었죠. 그 말은 즉슨 명확한 매물을 쌓으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이 갭을 띄우면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매물이 쌓여 있지 않았고 그 결과 주가가 바로 강하게 좀 눌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명확하게 매물을 쌓아나가면서 올라갔고 다시 한번 주가가 눌렸는데 이 명확하게 밑에서 버텨줄 수 있는 요인들이 없는 구간에서도 이 정도로 버텨주고 있다라는 거, 이 상방에 대한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외인들 프로그램이 지금 또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빠졌는데 어떠한 요인이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상방에 대한 재료들, 즉 호재성 이슈들은 있는데 이 주가가 빠질 만한 이슈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게 뭐예요? 이번에 이 TPU 관련해서 이슈도 제가 제일 먼저 유튜브에서 좀 다뤄드렸는데 여러분들 지금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제가 2일 전에 올렸다고 나오는 이 영상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언제 올렸습니까? 26일 날 올렸죠. 이때 여러분들한테 이 구글 대박 속보 터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영상 내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예요? 지금 이 영상 한번 보시면은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살짝 넘겨서 이 구간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구글의 TPU 삼성의 파운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나온 기사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결국에 HBM의 많은 비중을 좀 실질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회사는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러한 TPU에 대한 수혜가 SK 하이닉스한테 갈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오늘 기사가. 근데 이 기사 쓰레기 같은 기사라고 말씀드렸죠. 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까? 결국 오늘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TPU라는 게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이 TPU 자체 수혜 자체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HBM도 마찬가지. 자, HBM의 많은 이 수요를 공급을 해주고 있는 회사가 SK하이닉스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HBM3E는 당연히 삼성전자는 실질적인 매출을 내고 있지 못한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건 HBM4는 얘기가 다르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지금 힘을 싣고서 이재용 회장이 오너 리스크가 해소가 된 올해 중반부터 뭐라고 했어요?
이재용 회장이 이 회장직에 복귀하자마자 한 얘기가 뭐예요? HBM3 우리의 실수를 인정한다. 그 대신 우리는 HBM4에 집중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고 이 시제품들을 엔비디아에도 이미 보내주면서 이 많은 빅테크 기업들한테 보내면서 이미 어느 정도 사실상 좀 통과를 했다라는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이걸 우리 주주님들이 놓치고 계시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이 구글의 TPU 결국에는 이 파운드리를 삼성전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TSMC 같은 경우는 포화 상태이고 그렇다고 하면 삼성전자 세계 2위인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의 가능성이 더 높은 이유는 이전에 구글의 텐서와 삼성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 텐서 G1부터 G4까지 삼성과 협업해서 개발을 했고 이 삼성의 파운드리에서 생산까지 진행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글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이 HBM4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파운드리까지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더 좋다라는 말은 지금 SK하이닉스를 보유하고 있는 많은 개미들에게 조회수를 얻기 위한 기사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SK하이닉스 주주들은 속아도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은 속으시면 안 돼요. 지금 계속해서 이 명확한 반등에 대한 여지가 없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힘을 주면서 버텨주고 있는 이 상황들 자체가 언제든지 위로 튀어나갈 수 있는 상황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말씀드렸던 거 뭐예요? 여러분들. 매물대죠.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기관과 외인들의 매물대가 어느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바로 이 구간. 우리가 박스권이라고 부르는 이 구간 내가 이 구간 안이 이 외인과 기관들이 많은 비중을 들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 내에서 움직임을 가져간 이유는 뭐예요? 원래 얘네 이 정도 비중 아니었어요. 근데 이 박스권 구간 내에서 계속해서 이 박스권 상단 부근에서 얘네의 매수세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구간 내에서 얘네들이 많은 물량을 담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결국에 이 박스권 내에서도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는 추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증시 자체에 대한 리스크, 다양한 리스크들이 나올 수 있겠죠. 이 리스크를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할 필요는 있지만 지금 당장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확하게 반등에 대한 신호가 나오면 우리 주주님들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지금 새로운 주주님들 계실 거예요. 제 영상 보시는. 그런 주주님들은 매수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 구간들 놓치지 말자고요. 제가 이 삼성전자 명확하게 상승 시작할 때 언제였습니까? 이런 구간들에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매수하세요. 추가 매수하세요. 말씀드릴 때 우리 주주님들 따라오신 분들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수익 이만큼 만들었죠. 여러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구간들 늦지 않았어요. 우리한테는 절호의 찬스고 기회라는 점을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더 지금 중요하게 말씀드려야 되는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삼성전자라는 좀 다른 내용이지만 중요한 내용이에요. 뭐냐면 우리 주주님들이 종목을 보는 눈이 좋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주주님들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종목을 잘 찾는데 뭔가 내가 팔고 나가면은 올라가는 종목들 혹은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여기서 또 팔았더니 다시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종목을 잘 선택하신 거예요. 다만 매도에 대한 기준들 그리고 매수에 대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다소 아쉬웠던 거지 여러분들은 주식을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요 구간들 놓치지 말라고 거듭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타점과 타이밍에 대해서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전부예요. 삼성전자 주주가 아닌 사람이 이 영상을 보고 있겠습니까? 삼성전자 주주인 주주님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이밍, 타점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구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거듭 강조드린 이유도 결국에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신용거래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거는 리스크로 작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일단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 신용거래에 대한 비중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어요. 한마디로 빚을 내서 들어오는 이 신용 물량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이거는 한마디로 상방에 대한 움직임 계속해서 이 기대감, 모멘텀을 불어와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구간 내에서 사실상 여러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매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매도를 하는
때는 언제 있느냐 이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매도에 대한 타이밍은 고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기준으로 매도하는 게 아니라 증시 자체에 대한 리스크가 터졌을 때 혹은 종목 자체에 대한 리스크가 터져 나왔을 때 매도를 하는 겁니다. 자, 주가가 잘 올라가고 있다가 꼭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꺾이는 상황이 발생이 돼요. 우리는 그 직전에 매도를 하는 건데 예를 들자면 지금 딱 중요한 시점인데 뭐가 있겠습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 증시에 대한 리스크 지금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삼성전자 코스피 1등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증권담보대출에 대한 비중이 자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고점을 찍고 최근에 이 고점 부근에서 조정이 나올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중 축소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그 이후로 삼성전자 주가도 좀 많이 눌렸죠.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왜? 증권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다시 한번 시장에 넣습니다. 그 결과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됩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결국에는 주가, 지수 전부 다 잘 올라요. 근데 문제는 이후에 거품이 끼어 있기 때문에 이후에 어떠한 조정폭 리스크가 터졌을 때 주가가 지수가 강하게 눌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타이밍에 마침 신용에 대한 비중이 높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이 돼요? 신용 청산 물량까지 쏟아지면서 더욱더 급격하고 가파른 하락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대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잘 올라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 겁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대비하세요. 매도 준비하세요.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증시 자체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 25년도 들어서 처음으로 지금 증권담보대출에 대한 비중이 줄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증시가 처음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좋은 상황이겠지만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리스크로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요 부분들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M2 통화량이 대폭 증가된 시점에서 그리고 TJ 잔고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인하가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 갑자기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다가 지수가 올라가다가 이게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게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급격한 하락으로 변질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비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 위에 번호 하나 띄워놨습니다. 010-7562-0272 위에 있는 번호로 우리 주주님들께서 자 3전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은 삼성전자에 대한 명확한 대비를 좀 도와드릴 겁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께서 제일 아쉬운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제가 매도. 이 매도가 제일 아쉽다. 그리고 매수. 이 타점과 타이밍이 굉장히 아쉽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기준과 원칙으로 잡아드릴 겁니다. 저는 우리 주주님들한테 수익을 만들어드릴 의무가 있는 사람이고 저는 우리 주주님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끝까지 함께 할 겁니다. 다만 우리 주주님들 이러한 내용들 전부 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만큼은 꼭 좀 눌러주시고 요청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타점만 말씀드리나요? 아니죠. 실시간으로 나오는 변동성들. 자, 미국 증시에 대한 움직임까지 잡아서 삼성전자의 주가에 어떻게 반영될지까지 일정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냥 요청해서 무료니까 받아가시면 돼요. 다만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시고요. 아시겠죠?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주식 투자를 하고 다양한 종목들을 다뤄왔습니다. 뭐 상장 폐지되는 종목들, 정리매매, 뭐 아니면 신규 상장주, 뭐 정말 다양한 종목들, 대형주, 잡주 다 다뤄봤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린 거 뭐예요? 매수를 못해도 괜찮다. 근데 매도만 잘하면 결국에 수익은 낸다. 이러한 타점들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아시겠죠? 정말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삼성전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주주님들 정말 감사드려요. 감사드리는데 말로만 떠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선물 한 가지 좀 나눠드릴 거예요. 이 히든 종목 하나 가져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유통 비율이 40%대. 근데 중요한 게 이 종목 같은 경우 구글 관련주입니다. 자, 최근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많이 빠지고 구글의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사실은 우리 주주님들도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우연찮아서 그냥 상황이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닙니다. 구글이 올라간 명확한 이유는 이 하드웨어에서 AI 섹터에서 하드웨어 쪽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다. 자, 엔비디아는 하드웨어고 구글 같은 경우 소프트웨어죠. 이쪽으로 수급이 좀 넘어가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 맞춰서 이 구글과 국내 관련된 종목이 하나 있는데 이 종목은 유통 비율이 40%대니까
죄송합니다. 유통 비율이 40%대니까 어떤 상황이요?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죠. 자, 품절주들은 30%갈 상황에서 100% 가고요. 100%갈 상황에서 300% 가버립니다.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품절주 좋다 좋다 말씀드렸던 거 알고 계셨잖아요. 이제는 놓치지 마세요. 확인이라도 해가십시오. 자, 이거 종목명만큼이라도 꼭 확인하셔서 추후에 나오는 폭발적인 상승 구간에 우리 주주님들 그냥 이 포트폴리오 늘려간다 생각하시고 수익 좀 만들어 가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이 종목 여러분들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 구글의 주가를 워렌 버핏이 담았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구글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처럼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애초에 잘 올라가고 있던 종목에 워렌 버핏이 투자했다라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워렌 버핏이 왜 어떤 이유로 구글을 담았는가? 이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AI 하드웨어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주가가 계속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눌리고 있어요. 애프터마켓에서 추가적으로 2%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이 AI 하드웨어가 끝났다라는 신호탄이고 이 소프트웨어의 초읽기. 자, 구글의 주가가 오늘 6%가 넘는 상승률로 나스닥 시장을 깨워줬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이전부터 우리 주주님들께 말씀드렸던 이 시장의 판이 뒤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AI가 죽은 건 절대 아닙니다. AI 버블론에 대한 움직임이 사실상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타이밍에 맞춰서 구글의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소프트웨어의 초읽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구글 관련주, 우리 국내에 AI 소프트웨어의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 종목을 같이 한번 알아볼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작전 세력의 패턴과 매집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구글 관련주들의 움직임, 그리고 세 번째 명확한 진입 타이밍을 좀 알아볼 겁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을 할 건데 일단 첫 번째, 이 패턴을 좀 알아볼게요. 여러분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주일 동안 64%의 급등이 나온 종목입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이 저점, 이 횡보하는 구간들, 박스권 구간에서 명확한 매집에 대한 움직임이 포착이 됐고 그 이후에 정말 빠른 시간 내, 짧은 시간 내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주면서 지금 일주일 만에 64%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수급을 잠깐 한번 보면요. 개인들의 이탈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외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이런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냈다라는 건데 최근에 시장이 좀 많이 어지럽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우리 주주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자, 단순히 이 구글 관련주가 아니라 품절주의 형태까지 띠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품절주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주가가 올라갈 때 폭발적으로 올라간다라는 건데, 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이 바닥권역에서 명확한 매집이 진행이 된 게 우리 눈에 포착이 됩니다. 근데 이 구간 내에서 외인들이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겨주고 나서 개인들이 물량을 확보하자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물량을 받아주면서 본격적인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점 한번 올라와준 이 시점에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냐? 다시 한번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겨주고 횡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개인들의 유입이 시작이 되니 개인들의 물량을 다시 한번 털어내기 위한 움직임을 만들고 있는 거죠. 이러고 나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건데 지금 중요한 건 개인들의 물량들이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털리기 시작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한테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이 구글 관련주 다시 한번 출발이 시작이 되면 우리 주주님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복잡한 시장 내에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우리 국장 내에서 우리 주주님들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올라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힘을 받고서 올라갔다가 금방 고점을 찍고 내려오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간 내에 이 폭발적인 상승에서 수익을 챙겨가기 위해서의 가장 중요한 점은 지금 당장의 물량을 확보하는 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한테 지금 빠르게 이 종목을 좀 가져와 본 건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빠르게 좀 나눠 드릴 겁니다. 유통 비율이 워낙 적고 세력들이 개인들에게 물량을 좀 받아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지가 않았습니다. 자, 위에 제가 번호 하나 띄워놨어요. 010-7562-0272로 우리 주주님들께서 자, 히든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우리 주주님들께 이 히든 종목명과 명확한 원 단위의 타점을 같이 드릴 겁니다.
우리가 추후에 수익을 만들어가는 거 솔직히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근데 단기간 내에 이런 어려운 시장 내에서 수익을 만들어 간다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겠죠. 우리 주주님들이 이 경제적인 여유를 찾기 위해서 주식 투자한다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 뭐예요? 욕심 부리지 말아라, 여러분들. 이 여유가 쌓여서 자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다른 종목들 계속해서 욕심내서 물타기, 불타기 들어가지 마시고 지금 명확하게 올라갈 종목들을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종목이 우리 주주님들한테 이 경제적인 여유를 좀 가져다 줄 거고 이 여유가 쌓여서 자유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니까 이 종목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이라도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